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수능날 아침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수험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홍한표 기자, 현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수능 한팔 한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주변은 수험생들의 응원 열기로 뜨겁기만 합니다. 시험장에 쏙쏙 도착한 수험생들은 급히 교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니까요. 앞으로 4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핫팩과 간식을 건네며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7개 지구 44개 학교의 시험장이 마련돼 13,600여 명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전자기기는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 40분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수능 시험 이후 교실 내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과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내실 있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내 54개 일반 고등학교에 2억 450만 원을 지원해 운전면허 교육 프로그램과 컴퓨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 이후 면접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탐방과 미용, 농업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레고랜드 부실과 특혜에 대해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하루 이자만 2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분명한 자금 계획과 불공정한 계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영재 강원도 의원은 강원도가 전 시공사인 STX와 공사 합의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STX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가 406억 원의 땅을 2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로 320억 원 정도에 넘겨줬고 계약금조차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320억 원의 땅값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또 리조트 건설이 가능한 노른자 윗땅을 STX가 제3자에 되팔 수 있도록 강원도가 협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원 한 푼 내지 않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일까요? 또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하루 2천만 원이라며 강원도가 주차장 등 주변 부지를 매각한다 해도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혹시 매수자가 나오더라도 그 매각 대금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땅을 매각해서 자금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허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어려움이 많지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관광 서비스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강원도가 이 관광 쪽에 레고랜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장을 2021년 7월로 약속했는데 그때까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완공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또 유적 공원 조성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8년 넘게 질질 끌어온 레고랜드 조성 사업.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괴한의 피습에 숨을 거둔 카자흐스탄 피겨 영웅 데니스 텐은 이 대한제국 말기의 항일 의병장인 민긍호 대장의 후손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원주에 있는 민대장의 묘역을 찾았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데니스 텐.
대한제국 말기 항일 의병장 민긍호 대장의 외고손자로 알려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민 대장의 후손이며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경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해왔습니다. As I'm Korean, that will be my opportunity to perform in front of my home audience. My great-grandfather was a general. He fought for Korean independence. What would he think of me? 부상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꿈을 이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 괴한들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최근 데니스 텐 추모 사진전이 열리면서 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민긍호 대장의 묘역도 처음으로 참배했습니다. 텐은 한국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민 대장의 묘역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주운도를 힘들 때마다 꺼내봤다고 했을 만큼 자신의 핏줄을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텐에게 조국애를 심어줬던 가족들은 이번 방문을 당연한 것이라며 조상에 대한 예를 표했습니다. И по окончанию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всей командой приехать на могилу Мингึнгхо и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моему прапрадеду. 민긍호 대장으로부터 데니스 텐까지 민족의 순환을 영광으로 바꿔낸 100년의 세월이 이곳에서 연결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은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결식 아동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도내에서도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 퇴계동에 위치한 한 일본식 라면 전문점. 그릇 위에 정성스레 면을 담아내고 능숙하게 고명을 얹어 맛스러운 라면을 완성합니다. 이곳에서 10달 넘게 장사를 내온 서재남 씨는 최근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이 결식 아동 카드를 보여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손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 캠페인은 서울의 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전국에서 300여 개가 넘는 가게가 동참했는데 도내에서도 14곳이 생겨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 가게들을 일부러 찾아올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평소에 여기 점심시간에 몇 번 왔었는데 저 문구를 보고 되게 사장님 멋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혼내드리겠습니다. 춘천 석사동의 한 카페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결식 아동에게 음료와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홍보가 안 돼 고민이 깊습니다. 선한 영향력 스티커를 바깥에 붙여놨지만 저거를 붙어 있으면 자기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도내 결식 아동은 4,700여 명. 한 끼당 지원 금액은 5,000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식사를 먹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장님들은 언제든 결식 아동들이 주저없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와서 제시하고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6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84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1,000명 증가했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10월 강원도 실업률은 2.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원도 쌀 생산량이 가을철 태풍 여파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총 15만 901톤으로 지난해 15만 3,944톤보다 3,043톤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쌀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수확기인 올 가을철에 발생한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 등의 영향으로 기상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겨울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패딩형 동계 점퍼를 보급합니다. 국방부는 추운 기상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병사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패딩형 동계 점퍼를 이달 말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계 점퍼는 작전 임무에 특화된 군 방한 피복과 달리 병사들이 체육 시간 등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패딩 점퍼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DBS 크루즈 페리가 이번 달 말부터 임시 휴항에 들어갑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DBS 크루즈 페리가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여객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휴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을 여행한 내국인은 지난해 10월 1,053명에서 지난달에는 103명으로 10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중국 노선 재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등에 따르면 내일 오전 항저우를 출발해 양양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중국 저장장용항공의 174석 A320기의 일정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얼마나 늦어지는지 연기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하이와 닝보 등 강원도가 현지 항공사와 계약한 다른 노선의 운행 일정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인 물빛 누리가 원주 문막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강 수계기금과 시비 등 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층 규모로 건립된 물빛 누리는 생태 홍보 전시관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빛 누리는 수생태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물에 대한 소중함과 환경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한 도내 스키장들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내일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내일 휘닉스 평창이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용평 리조트가 슬로프를 개방하고 시즌을 시작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정선 하이원과 알펜시아, 홍천 비발디파크, 그리고 횡성 웰리 힐리가 차례로 문을 엽니다. 개장 당일에는 리프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들에게는 할인 혜택 등도 제공됩니다. 강릉시가 돌기 해삼을 대량 생산하고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합니다. 조성지는 주문진읍 주문오리 일대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3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투입해 해삼 서식에 적합한 구조물을 투하하고 어린 해삼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돌망태를 투하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우량 해삼 종자를 구조물에 직접 살포하고 안착시키기로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청 5급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제 선고 공판에서 현직 원주시 축산과장인 A씨가 지난해 깨진 달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양계 농가에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원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원주 지역에서 깨진 달걀 불법 유통 판문이 일대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피700 평창시네마에서 작은 영화관 가을 영화제가 펼쳐집니다. 오늘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역에서 상영하지 못한 작품들 가운데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벌새, 그리고 김복동 등 8개 작품이 상영됩니다.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마련한 이번 영화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백화 현상, 일명 갯녹음 확산 방지를 위해 연안 어장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성군은 올해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갯녹음 안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 사업을 비롯해 해삼 특화 바다 양식 단지 조성과 해조숲 12제 살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수산자원 자생력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 동식물 서식 산란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 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민간 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달 17명을 채용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과 불법 도장,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순찰과 신고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춘천시는 감시단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